싸이가 2022년부터 의사와 직접 만나는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자낙스와 스틸록스입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입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처방한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혹은 비대면 진료 뒤 대리 수령을 했는지 아니면 대리 처방을 했는지인데 어떤 경우든 의료법 위반, 즉 불법입니다. 먼저 의사의 말처럼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해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합니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합법적인 진료였다면 약은 우편이나 택배로 이송할 수 있어 매니저가 약을 대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 처방도 싸이의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해야 하는데 싸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게다가 매니저는 가족도 아니어서 대리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싸이의 소속사는 대리 수령을 강조하며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이어서 왜 싸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법 특혜를 받았는지 그 이유도 경찰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이거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경찰은 진료 기록을 분석한 뒤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니 경찰 수사가 웬 말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까지도 단독 콘서트로 활발히 해오던 싸이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장엔 싸이 씨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네, 경찰은 싸이 씨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고요. 네. 또 싸이 씨와 함께 이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 교수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싸이 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까? 이게 대관절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최명기 원장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이게 보통 약국에 가서 약사님 저 으슬으슬 추워요. 감기약 주다. 그런 감기약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구하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약과 처방약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방약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가 대면 진료를 갖다 해야만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딱 봐도 이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묘성 기자님, 일단 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인데 지금 싸이 씨 입장도 좀 궁금해요. 네, 싸이 씨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싸이 씨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코로나 시기부터 아까 전에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공연 등 뭐 해외 일정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약을 대신 수령하긴 했지만 싸이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리 처방이 아니라 대리 수령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본인도 아니란 측면이 있었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부분은 이 의약품, 해당 의약품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복용을 하거나 혹은 처방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 싸이 씨 측이 인정한 것은 자기가 가서 약을 받아온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받아오게 한 건 맞다. 지금 대리 수령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리 수령,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서서 최명기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수면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대리 수령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싸이씨 측에서는 이 대리 수령한 것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리 수령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었다라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 복용한 것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분명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쉽게 뭐 설명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마침 의사 선생님이신 최명기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아까 얘기 중에 코로나 기간은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왔다고는 쳐지만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비대면 상황이 풀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싸이 씨는 뭐 공연도 바쁘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받아온 게 지금 계속 돼 왔다는 아마 그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대리 처방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계속해서 본인이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의사한테 진찰을 뭐 처방을 받아왔다 그 얘기인 겁니까? 대리 처방은 없었고 대리 수령은 있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대리 처방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뭐 특정 수면제를 갖다 28일 동안 하루 한 알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는 더 처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돈을 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네 이름으로 네가 잠을 못 잔다고 하고 처방을 받아. 그리고 나한테 갖다 줘. 하면 그건 대리 처방을 갖다 의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대리 처방인 경우에 아마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또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또 대리 수령을 강조하는 뜻은 결국은 이거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와 같이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대리 수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도저히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분이 친척이 오면은 서류를 작성해요. 그 서류를 작성하고 양식이 되고 가족임을 확인한 후에는 약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니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고 또 싸이 씨가 얘기하게 되는 어떤 사유들이 도저히 이동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매니저는 법의 테두리에서 정한 보호자, 환자 측의 보호자는 아니라는 점을 일단 분명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싸이 씨 측은 허준 변호사님 대리 수령은 맞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그와 아울러 대리 처방은 아닙니다 라고 그 점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점은 앞서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리 처방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이 허위로 처방을 받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방 기록과 실제로 싸이 씨가 약을 타간 기록 등을 비교 대조해보다 보면 이게 대리 처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싸이 씨 측에서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위로 약을 받아가지는 않았다, 진료를 받고 받아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해명에 견주어 보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매니저가 대신 타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설령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치료 목적의 어떤 정당한 처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최명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의식이 없거나 현저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직계 가족이라든가 간병인이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야지만이 네. 그때 타갈 때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대리 수령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한 번 얼굴을 보고 처방해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해 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한 치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네. 만약에 싸이 씨가 정당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약물의 의존성을 보여서 오남용을 우려가 심각한 상황, 뭐 중독성이 있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과다하게 처방받아갖고 치료 목적 외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동시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확 달라집니다.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걸 처방해준 의사도 이 중독성을 알고 처방해줬다라는 정황이 밝혀진다고 네. 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은 억측을 하지 말고 지금은 차분하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터인데 돌이켜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싸이 씨가 꼭 이렇게 그동안 보면 잘 나가는 순간마다 뭔가 하나씩 구설이 좀 터지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싸이 씨가 2012년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슈퍼스타로 거듭났죠. 그리고 글로벌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목목마다 어떠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2001년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이 됐었고요. 2007년에는 현역 재복무 처분을 받아서 재입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강남 스타일 이후로 승승장구해 왔는데 그러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유행 중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불법 증축 과태료 체납으로 고급 빌라 압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비대면 처방 대리 수령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네. 현재까지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싸이 씨의 향후 연예 활동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차분하게 수사 방향 또 수사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